루피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곁에 있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훈련을 받았고 다단히 루피를 키워줬습니다. 또한 거프는 어린 루피에게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해병이 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어린 시절 에이스와 사보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처지에 공감해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루피, 에이스, 사보는 도원 결의를 맺으며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아버지는 사보가 루피, 에이스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사보가 실종되자 블루잼 해적단을 고용하여 사보를 찾으려 하였고 루피와 에이스는 해적에게 붙잡혔으나 에이스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루피와 에이스는 위기를 탈출합니다. 샹크스는 모험을 즐기기 위하여 이스트블루의 후샤마을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며 전 바다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샹크스를 동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샹크스 같은 해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루피는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바다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였으나 샹크스는 루피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가 가져온 신기한 열매를 관찰하다가 흥미를 느꼈는지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루피는 순식간에 고무인간이 되었습니다. 샹크스와 루피가 마키노의 주점에서 쉬고 있었으나 히그마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냥 넘어갔으나 루피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고 루피는 홀로 히그마를 찾아갔고 샹크스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루피를 비웃으며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고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 히그마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바다로 도주하였고 히그마는 그네의 주인 후샤딘 UAG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샤딘 UAG는 곧바로 루피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으나 샹크스가 루피를 지켜주었고 그 과정에서 샹크스는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네 목숨에 비하면 팔 하나쯤은 싼 거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위로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훗날 흰수염에게 자신의 팔은 신시대에 걸고 왔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서 잡일을 하고 있던 코비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 올라선 이후 알비다를 박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코비를 알비다로부터 구해주며 코비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루피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반하였고 루피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가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는 코비의 꿈을 응원해주었고 훗날 두 캐릭터는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는 알비다를 격파한 이후 코비와 함께 쉘드 타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군 대령임에도 민간인을 착취하고 횡포를 일삼는 모건 대령을 참교육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쉘드 타운에서 모건 대령에게 붙잡혀 있는 조로를 구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로는 루피의 첫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손을 잡은 루피는 순식간에 쉘드 타운의 폭군 모건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렌지 마을에서 위대한 항로의 지도를 훔치고 있는 나미와 우연히 만났고 나미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하지만 나미는 이를 거부합니다. 나미의 배신으로 인하여 루피는 버기에게 공격받게 되었고 루피는 버기의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버기의 감옥에 갇혀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되자 조로가 나타나 활약을 하며 루피를 감옥에서 꺼내주었고 루피는 조로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나미의 도움을 받아 결국 버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훗날 버기와 루피가 사왕에 오르며 현재 이 둘의 대결은 패자되고 있습니다.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서 가이몬의 섬을 거쳐 시론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우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솝은 자신의 소꿉친구 카야의 집사의 정체가 크로의 적단의 선장 크로이며 크로가 카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솝의 도움을 듣고 자신이 캡틴 크로를 박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루피와 우솝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캡틴 크로는 오랫동안 카야의 집에 잠입하였고 최적의 타이밍에 카야를 죽인 뒤 카야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를 막아섰고 루피와 캡틴 크로는 대결하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박치기를 사용하여 캡틴 크로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야는 크로를 꺾어준 대가로 루피에게 고잉 메리오를 선물해 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드디어 선박다운 선박을 입수합니다. 또한 우솝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선박을 입수한 이후 요리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유명한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실수로 발라티에의 시설을 부숴버렸고 루피는 발라티에에서 잡일을 하며 수리비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잡일을 하는 동안 이스트블루의 패자라고 불리는 돈클리크 해적단이 발라티에에 나타나게 되었고 돈클리크는 밥을 얻어먹은 뒤 발라티에에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디에게 자신이 돈클리크를 처리해준다고 말하였고 만약 자신이 돈클리크를 쓰러뜨린다면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의 무모함에 반하였고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돈클리크와 루피는 곧바로 격돌하게 되었고 돈클리크가 각종 무기를 이용하여 루피에게 우위를 점하나 싶었으나 결국 루피에게 박살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약속대로 루피의 동료가 되었고 쌍디는 자신의 은인 제프에게 절을 한 이후 루피와 바다로 떠납니다. 루피는 쌍디를 영입한 이후 곧바로 메리오를 타고 떠나버린 나미를 추적하였고 코코야시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미와 재회하게 되었고 아론의 아킹을 나미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아론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보물과도 다름없는 밀짚모자를 나미에게 맡긴 뒤 아론을 격파하기 위하여 아론의 본거지로 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론과의 싸움에서 바다에 빠져버려 어이없게 죽을 뻔하였으나 코코야시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아론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진지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였고 아론과 혈투를 벌인 끝에 아론을 참교육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나미를 진짜로 영입하게 되었고 해적을 혐오하는 나미도 루피만큼은 인정하며 루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정점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블루를 잇는 마을인 로그타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그타운에 다다른 이후 잠시 휴가를 가지기로 하였고 루피는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삶을 마감한 곳인 로그타운에서 로저의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결국 루피를 제압하며 루피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며 버기는 루피를 처형하는데 실패하였고 루피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가 친 이유는 드래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모커는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루피를 잡기 위해 루피를 추적했고 결국 루피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아버지 드래곤이 나타나 스모커를 막아섰고 사나이가 모험을 떠난다는데 막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드래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였고 무사히 고잉 메리오에 탑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스모커의 추적을 피해 무사히 위대한 항로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 쌍둥이 언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로제 해적단의 선이 크로커스와 동료를 그리워하는 고래 라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라분이 동료를 그리워하며 계속하여 박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꼈고 자신이 해적왕이 되어 라분의 동료를 찾아줄 것이며 라분에게도 동료가 되라고 말하며 더 이상 박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라분의 머리에 밀짚모자 일당 마크를 그려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비비는 라분을 사냥하기 위하여 우연히 쌍둥이 언덕에 왔다가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게 되었고 비비는 자신을 위스키 피크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루피는 이를 수락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와 함께 위스키 파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비비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였으나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가볍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루피의 힘을 확인한 이후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루피는 이를 수락하며 비비와 루피는 잠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영구지침을 건네며 알라바스타로 가는 최단거리를 알려주었으나 루피는 영구지침을 부숴버리며 이 배의 방향을 네가 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해적선의 선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영구지침 없이 그야말로 무지성 항해를 시작하였고 결국 알라바스타가 아닌 리틀가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거인 도기와 브로기와 친구를 맺고 영구지침 없이 위대한 항로를 표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겔디노로부터 빼앗은 영구지침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미가 독감에 걸리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의사를 찾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섬인 드럼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드럼섬의 유일한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나미를 업고 해발 50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랐고 루피의 노력 끝에 나미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드럼왕국의 독재자 와포르를 날려버리고 초파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드디어 알라바스타에 오게 되었고 루피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쫓아 알라바스타까지 온 스모커와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당시 사치를 죽인 검은 수염을 응징하기 위하여 검은 수염을 쫓고 있던 터라 루피를 돕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비브르 카드를 전해준 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비비는 알라바스타에서 잠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루피는 100만 명이나 날뛰게 되었는데 아무도 안 죽는 게 이상하잖아, 사람은 죽어 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들은 비비는 분노하며 왜 잘못은 크로코다일이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루피를 때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우리들 목숨도 걸어봐, 우린 동료잖아 라고 말하였고, 비비도 그제서야 루피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주먹질을 멈춥니다. 루피는 크로코다일을 무리하게 쫓다가 크로코다일의 함정에 빠졌고, 그곳에서 같이 잡혀온 스모커와 잠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코다일에게 무모하게 덤볐으나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계속하여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고, 3번의 도전 끝에 크로코다일을 꺾는 데 성공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전적상으로는 이겼으나 최종적으로는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코다일과의 싸움 도중 로빈을 구해주었고, 로빈은 루피가 자신의 인생을 구제해주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에 스스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되었고, 비비는 알라바스타를 떠나가는 밀짚모자 일당을 보고 절규하며 우리 동료가 맞는 거지? 라고 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동료의 증표를 보여주며 비비의 물음에 답해줍니다.